자, 교재 9페이지입니다. 28번까지 돌았습니다. 자, 이 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거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라는 제목에다가 줄을 딱 것이고 같이 적어야 되는 말이 있죠. 그를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나오면 저절로 거래 안전을 보장한다. 가지고 여기에 영어로는 에스컬로 제도가 도입되었다까지 같은 말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 제도,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스컬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한다. 이 말은 거래는 불안하다라는 뜻하고 같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갑니다. 이 제도는 거래 사고를 사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로서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X.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사후적으로 예방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고 또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맞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면 틀리잖아. 그죠? 2번. 이런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공사는 계약금 등을 반드시 계공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X. 계공사 또는 누구의 명입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계공사 하면 틀립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 3번 중요합니다. 법인인 계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2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X입니다. 자, 여러분 짚어야 될 거. 우리가 뒤편에 하겠지만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을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하고 1억을 가입하는데 지금 법인은 2억 가입한다고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틀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이라는 계약이 일어나면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을 맡기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인데 이때 맡기는 사람이 계공사 이름으로 맡길 수도 있고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공사 이름으로 돈 5억을 맡기면 계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내가 사고가 나면 여기서 물어준다. 이런 전제가 있을 때만 이 제도가 성립되니까 그때 보험에는 얼마를 가입해야 된다?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법인은 2억을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이렇게 문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해야 됩니다. 다시 이해하셨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약이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등이 얼마죠? 3천만 원이니까 보증보험에 얼마를 가입해야 된다? 3천만 원을 가입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번 지문 주의하시고 자, 틀렸으니까 4번 계공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답은 4번. 5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동그라미입니다. 금융기관 동그라미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 두 개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요것 때문에 또 X다 그죠? 자, 이 계약금 등을 맡기면 어차피 이 값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럼 찾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매도인, 임대인은 뭐를 제시하고 보증서를 제시하고 그 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보증서는 항상 화살표를 이렇게 착 긋잖아요.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치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 그림도 화살표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하면 틀린다. 누구에게 지급한다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29번 갑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묶어진 것은 자, 금지행위 무조건 출제됩니다. 계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금지행위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해오셨는데 행여 자기 나름대로 암기법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따라가도 된다 그랬죠. 안 하신 분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금지행위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 그러니까 그 금이 큰 돈이라고 치고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천만 원이다. 자, 이게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기업, 개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사후에 부도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요건 무엇으로 본다? 초과 금품입니다. 옆에다가 1년에 1,000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1년에 1,000. 개공사 본인이 사용할 주택을 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요게 뭐지요? 직접 거래 3년에 2,000 금지행위. 개공사가 원룸 임대 사업을 하는 모친의 주택을 중개했습니다. 요건 뭐다? 일방 대리거든, 그죠? 금지 아니다. 금지 아니다. 리얼. 개공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중개 행위를 하였으나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거 금지다, 아니다? 아니죠.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죠? 금지 아니다. 개공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뭐라 본다?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옆에 3년에 2천. 금지행위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답은 3번 찾아 놓으시고. 자, 30분도 중요한 문제죠. 개공사 등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자, 이 단원에 오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해야 뭐가 일어난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문제를 가고 있습니다. 1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를 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간 보존한다. 5. 2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줄 닦고 놓고 에게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 동그라미 요구할 수 있다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5. 3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뭐 때문에 X입니까? 교부하여야 한다 때문에 X다. 그죠? 그래서 잘 보다시피 지금 이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 즉 매수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랬지. 이때 자료라는 것은 토지대장 등기부를 교부하면서 설명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됐죠? 다 지문이 잘 나가다가 맞다 탁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거기 3번 옆에다가 일단 3번은 틀렸어요. 답은 됐고 그때 자료를 제시하거나 설명사항을 위반하면 이게 원래 뭘로 받겠다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거 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6월에 업무 정지였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부터 이게 뭘로 바뀌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위반하면 뭘로 넘어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일단 답은 3번 정리하셨고 4번 맞죠?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5번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개공사의 기본 확인사항 동그라미 개공사의 세부 확인사항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지금 틀린 게 어차피 3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 설명을 잘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뭐죠?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의 양식이 있는데 이 4가지 양식의 공통점은 1번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2번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3번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양식이 똑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31번 내려왔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 중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인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 의무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리저리 다 틀렸다. 자, 거기 줄 것입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 위반까지 줄 거 놓고 뽑아서 뭐로 적어야 됩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까지는 딱 꺼놓고 지금 이번에 개정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 다음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밑에다가 줄 딱 꺼놓고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 의무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지. 일단 과태료 처분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거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잡고 1, 2, 3, 4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2번 내려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1번 거래계약서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O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몇 번이나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은 없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런데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필수 기재사항 노래 제목이 뭐죠?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갑니다.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9가지.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될 내용은 있다. 자, 제목 잡아놓고 이제 다시 공부하신 분들 확인학습. 그가 뭐지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타 약정 사항, 걔가 뭐지요? 계약 일자,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게 시험에 지금 몇 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2번 법인인 개공사의 경우에 모든 임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X예요. 법인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대표자하고 해야 돼. 대표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다. 이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때 국토장관은 하고 들어오지 이거를 중개협회는 하는 문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3번 지문 암기. 4.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맞다.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때는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 정서사본도 함께 교부하여야 하고 또한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합니까? 5년간 보존하는데 위반시 옆에 놓고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6월에 업무 정지. 자, 33번은 까칠한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까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을 하나 찾아봅니다. 시작.
자, 같이 가겠습니다. 33번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대로 기억합시다. 거래계약서에는 개공사가 함께 서명 또는입니까? 및입니까? 계약서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및 동그라미 딱 해놓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공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2번이 옳다.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리 다운계약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짓으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만 있지 거기다가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한다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1년에 1,000만 원 하면 틀린다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딱 표시도 상취에만 해당됩니다. 일단 1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고 3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될 서류는 보존관계 정서 사본 맞고 보수 영수증 수수료 받았다고 영수증 나가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X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같이 교부해야 돼요. 확인설명서도 동그라미 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X예요.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제재가 뭘까요?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5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거래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거나 서명만 하여도 된다. X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34번 보정 설정 의무에 대한 이 법상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인데 보정을 설정한 개공사가 보정을 줄 것입니다. 다른 보정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줄 거 놓고 나 공제에 가입하다가 보정보험으로 가입하고 싶다 이거예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그것 때문에 틀렸죠. 효력이 있는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틀린 것 1번. 자, 나머지들 2, 3, 4, 5는 다 맞습니다. 자, 거기 5번 밑에다가 필기를 하나 합시다. 빈칸에 공탁을 이제 이렇게 합시다.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에 가입하거나 아니다.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적어놓고 공탁은 몇 년 동안 청구할 수 없다. 3년 동안 청구할 수 없다. 메모. 공탁은 잘 가입도 안 하지만 3년 동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게 3년 동안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다시. 자, 일단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하고 영업해야 되죠.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요? 법인은 얼마? 2억을 가입하고 공인사는 1억, 부칙 6조는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죠. 자, 이렇게 영업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가입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의뢰인입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뢰를 입은 손해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청구하겠습니까? 첫째, 어디 가서 청구한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다가 여러분한테 손해를 입혔다니까요. 뭐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청구한다? 여러분은 개공사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야, 네가 잘못해서 나 손해 입었어. 그죠? 또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정기관에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밑에 필기하기를 보정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한 자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정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정보험은 보정기관이 어디죠? 보정보험 회사에 가서 가입하는 겁니다. 공제는 어디지요? 협회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공탁은요 법원에 가서 가입을 합니다. 이게 보정기관입니다. 자, 해놓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개공사에게 손해를 청구할 때는 몇 년 동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해서 손해가 났어요. 근데 저 개공사한테 가서 물어달라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만에 할 수 있느냐고. 소멸시효. 우리 민법에 있어요. 안 날로부터 얼마? 3년. 한 날로부터는 얼마 동안? 10년의 시효가 있다. 지금 이거 적은 거예요.
됐고. 자, 그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개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 회사에, 공제 가입했으면 협회에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보증기관의 청구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아, 이게 3년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왔어요. 여기 원래는 얼마였다? 2년이었어요. 3년 딱 해놓으셔야 돼요. 3년 적었습니까? 자, 3년 넣고 이제 필기는 그만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공사에게는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는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요. 개공사한테 직접 청구할 때는. 근데 대체적으로 개공사한테 청구 안 하고 어디 간다? 보증기관에 가는 게 더 빨라요. 보증기관에 갈 때는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해하기를, A가 중개업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중개를 했어요. 자, 중개를 이때 했어. 막 5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8월 1일이 돼가지고 이 사람 폐업할 수 있다 없다? A 개공사 중개업을 하다가 5월 1일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쯤 돼가지고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자기 폐업하는 거 자기 자유인데. 그죠? 그런데 이 중개를 한 게 이제 10월 1일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왜? 중개라는 것은 그날 당장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를 입었다. 자, 일단 어디 가서 청구한다? 개공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개공사 어디 갔다고요? 폐업하고 어디까지 갔다? 미국까지 가고 없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면 손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손해를 입어서 지금 3천만 원. 근데 개공사가 그 중간에 폐업하고 미국 갔다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해야 되지 이제. 이해되죠? 근데 이때 개공사가 중개할 때 어디 가입돼 있었다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었다니까. 가입돼 있었는데 중간에 폐업은 했더라도 이 시효가 몇 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면 이 사람 폐업하고 가면 손해를 책임 못 진다 이러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몇 년이었다고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됐죠? 개공사에게는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것은 요거는 민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기간에는 몇 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3년. 그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잡았고 나머지는 지금 정리 다 됐죠?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 필기도 하나 하셨습니다. 35번 갑니다. 이 법령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입니다.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35번에 있는 1, 2, 3, 4, 5 전부 판례들입니다. 부합하지 않는 것 5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한다. X. 많이 들으셨죠? 보수가 없더라도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 2, 3, 4는 맞는 판례인데 특히 1번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거기 1번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를 함에 알고도 전매를 중개한 결국 두째 줄을 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줄 닦아놓고 못했다. 줄 꺼놓고 바로 밑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그럼 옆에다가 얼마 적어야 된다? 3년에 2천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또 줄 거야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줄 꺼놓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바로 밑에 뭐라고 본다? 무효. 그러니까 전부 다를 무효로 하면 안 돼요.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한다. 3번 우연한 기회에 줄 꺼놓고 단 한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마지막 줄에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는 건 볼 수 없다. 4번 한 개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개공사가 다른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줄 꺼놓고 텐트, 파라솔 이래 적어 봅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로 적합한 건물이 아닌 게 뭐다? 텐트나 파라솔이잖아요. 를 한 경우에도 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본다. 한다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텐트나 파라솔도 사무소로 본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3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신고 며칠 만에 한다? 체결일로부터 60일 만에 하는데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매매만. 무슨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신고합니까?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만 신고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가장 기초죠. 특히 중요한 것, 체결일로부터 60일이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6번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 한번 봅시다. 1번 법원 경매로 대구시 평리동의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경매 때문에 X. 2번 주택법의 16조에 따른 사업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 그런다? 분양권 거래요. 자,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해야 되지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개공사 어디가 X입니까? 지상권 때문에. 우리는 매매만 한다니까요. 4번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을 체결한 당사자 신고 안 하지요? 교환 때문에 X예요. 5번 준부동산 출떡 까놓고 준부동산 우리는 뭐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매매가 돌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 준부동산은. 답은 2번.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거죠. 여기 보시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을 뭐 했을 때만? 매매했을 때만.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3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다. 택지개발촉진법 X 딱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자, 맞는 것으로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밑에도 줄 꺼놓으시고 토지, 건물 부동산 줄 딱 꺼놓고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줄 딱 꺼놓고 입주권, 분양권에 한한다. 그 4개만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이렇게 4개로 할 수도 있지만 시험은 고래도 내잖아요. 부동산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래도 나오잖아요. 그죠? 번역을 했습니다. 38번 역시 신고 절차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왜 틀린가 한번 보십시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 계약에 관해서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되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거래 금액 때문에 틀립니다. 정정은 절대로 중요한 것들은 정정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 안 되는 것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필기하시기를 정정 안 되는 거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거래 금액 정정 안 됩니다. 계약일자, 당사자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당사자 성명 옆에 법인명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법인명. 자, 정정 안 되는 것, 이 4가지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 들어왔죠. 거래 금액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니까 XXX.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당사자 성명,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 매수인. 근데 법인이 거래할 때는 법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정 안 됩니다. 법인명.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딱 보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이거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정정 절대 안 해준대. 그러면 살짝 이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들의 주소, 요거 정정된다, 안 된다? 된다. 주소 바꿔주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요런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당사자 주소가 인창동 17번지를 27번지로 바꿔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 바꾸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틀리는 것 4번. 됐고, 자, 1, 2, 3으로 맞는데 특히 5번 봅니다. 개공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당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개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해 주시고 39번 역시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개공사와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X. 어디가 틀려졌습니까? 거래 당사자 때문에.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면 X예요.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 포함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되죠. 하여야 한다면 X.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틀렸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는 또는 거짓으로 한 개공사는 토지 건물 취득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틀린 걸 찾아내려면 거기 줄 것이야 돼요.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그거 줄 거 놓고 옆으로 딱 뽑아서 요거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하지 아니한 자나 게을리한 자는 500 과태료. 그 다음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3배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렸다. 40분도 잘 묻습니다. 이번 제목에 줄 것이야 됩니다. 제목 줄 줄 아깝습니다. 개공사는 물론 소공사, 중개보조원,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 줄 딱 꺼놓고 이렇게 길게 줄 거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등 이렇게도 물어요. 개공사 등이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자,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자 옆에다가 또 필기하시기를 우리 법에서 그러니까 개공사 등이라는 말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개공사 등 하면 노래 제목이 뭐다? 금이 비결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개공사 등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금이 비결이다가 개공사 등에게 적용돼요. 자, 금이 뭘까요? 금지행위. 이는 이중소속. 비는 비밀준수. 결격 사유는 개공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공사 등 하면 저절로 나오는 노래 제목이 금이 비결이다. 자, 그러니까 40분 문제에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답은 5번 비밀준수 그거죠. 자, 나머지 한번 물어봅시다. 1번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될 의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게시는 개공사가 해야 됩니다. 개공사. 사무소 이중 등록 금지. 이중 등록은 누가 합니까? 개공사가 등록하잖아요. 개공사한테 적용됩니다. 인장 등록 의무 누구한테 적용됩니까? 개공사, 소공사. 품위 유지 및 공정한 의무 개공사, 소공사에게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4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공사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묶어놓은 것은 자, 개공사의 의무라 그랬습니다. 신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개공사, 소공사. 그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개공사한테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신이 성실은 개공사, 소공사. 그걸 적어보시고 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될 의무. 이거는 애초부터 X예요. 협회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관을 준수하라는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죠. X. 거래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뭐만 설명하면 된다 그랬죠?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좋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X.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오늘 했지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X.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누구에게 있다? 개공사. 그 다음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개공사.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나온다고. 기역, 미역, 비역. 기역은 개공사 들어가니까요. 그죠? 답은 2번. 그리고 누구한테 묻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2번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에는 사무소 명칭을 삼성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OX. O. 자, 우리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두 가지 명칭만 써야 되죠. 5.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하였다. X입니다. 사무소를 관리하는 관청은 누구지요? 등록관청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2번 X 답이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C는 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라고 하였다. 됐죠? 들어갈 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은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시하였다. 잘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분사무소 책임자지 줄 거 놓고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닌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법인 대표자 X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개공사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맞죠? 근데 이거를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쓰면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냥 1년에 1000만 자꾸 기억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 벌금하면 틀리면 틀려요. 근데 시험 이래 나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X예요. 과태료하고 벌금은 하늘 땅 차이예요. 밑에다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 X 그건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당하니까. 자, 43번 가고 있습니다. 개공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이 법상의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옆에다가 위반시. 자, 그러면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개공사가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고 소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면 자기가 작성할 수도 있죠. 그러면 허위로 기재하면 제재가 어떻게 되냐고. 개공사는 상대적 취소 사유라 그랬습니다. 상대적 취소. 소공사는요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5. 2.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사부는 5년간 보존합니다. 개공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되고 4. 개공사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행정 형벌을 받게 되나. 자, 형벌 밑에다 줄 거 놓고 비밀 준수 위반하면 제재가 뭡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받게 되나. 1년에 1000만 원까지 좋았습니다. 개공사가 그 직을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예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그러하다. 틀린 거 4번. 부동산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학 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줄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거 아주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4번. 44번 갑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하면 답이 뭐다? 거래계약서예요. 됐죠? 자, 그런데 거래계약서가 뭡니까? 하면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거래계약서가 뭐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법정서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있다 없다 이렇게 공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없는 거 하나 딱 잡아야 돼. 법정서식이 없는 것 뭐라고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가 뭐지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번 옆에다가 매매계약서 점 찍고 임대차계약서 이런 거 하나 적어놔야 돼. 그냥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는 건 알고는 거래계약서가 뭡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지금 거죠. 45번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이것도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4번도 지금 두 번 좀 연결합니다. 중개 의뢰를 함에 있어서 보수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하면 무조건 X라 그랬죠.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 4번. 자, 나머지는 맞는데 특히 여러분 잘 잡아야 될 거 거기 3번.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 보수 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까? 각각 부담합니까? 각각 부담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각 다 알고도 당해요. 체크해 주시고 46번 보수에 관한 공식인데 틀리는 것 갑니다. 1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데 그러면 옆에다가 적기를 그런데 그럼 주택하고 상가가 범위가 같다. 그러면 뭘까요? 지금 이랬잖아.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랬잖아 지금. 그럼 주택하고 상가가 같으면 주택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주택. 2번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 주택 외라 그랬습니다.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0분의 9 하면 틀리잖아요. 1000분의 얼마? 18 이래야 되지. 둘 다 받으니까. 일방으로 받을 때는 얼마다? 1000분의 9 맞죠? 그거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요. 틀린 것 2번. 3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4번도 중요합니다. 권리관계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자, 권리관계 동그라미 닦아놓고 누구한테 받습니까? 권리를 이전하는 자. 이전에 줄 닦아놓고 밑에 해석하기를 매도인,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매도인, 임대인. 그리고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공무용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어떻게 받습니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각각 받습니다. 그러면 밑에다 적어야 되지.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체크하네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두 지문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한 개는 출제되는 문제로 그렇고 85제곱 이 초과해버리면 0.9% 범위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합니다. 47번 계산 문제도 많지만 가장 잘 나오는 계산 문제 하나 걸었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개공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자, 보증금 얼마? 1,600만 원, 월세 20만 원, 요율은 0.5%를 줍니다. 요율은 몇 프로라고 항상 준다 그랬죠? 계약기간은 1년 12달로 하고 한도는 20만 원이다. 계약기간이 다르는데 자,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금 더하기 얼마죠? 1,6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얼마? 2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해라. 이때 기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 기간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함정인 거예요. 여기에 권리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1,600만 원에다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니까 요거 2,000 합이 3,600이 남았네. 5,000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라 그랬죠.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얼마로 한다? 70으로 한다. 그러면 2,7이 14 하고 1,600이면 얼마? 3,000만 원입니다. 자, 3,000만 원인데 주어진 요율이 몇 프로죠? 0.5% 한도 20만 원이죠. 곱하기 0.5% 하면 3, 5, 15, 15만 원. 한도는 얼마? 20. 그러면 15만 원 다 받아도 되네. 그죠? 한도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한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나온다? 3번 30만 원. 자, 그래서 문제를 일방으로부터 받느냐, 쌍방으로부터 받느냐, 한도가 걸리느냐. 한도를 20만 원을 턱 적으니까, 그죠? 어떤 분은 둘 다 받았을 때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틀려요, 이거. 지금 계산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다?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요거를 각각 받는다고 됐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실 것.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48번 하고 지금 협회가 나머지 문제들이죠. 그래서 48번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실비 등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알선한 경우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 권리관계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이전하는 자요. 이전하는 자면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이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누구죠?
전세권자가 된다고. 요 등기법하고 살짝 엮었죠. 하여튼 어쨌든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5. 개공사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보수와 실비를 함께 받을 수 있다. OX. 5입니다. 5. 여러분 중개 수수료는 언제 받습니까? 여기 봤어요. 두 사람이 계약이 딱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보수 받죠. 그럼 그 보수도 받고 권리관계에 확인되는 실비가 있었다면 실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을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보수 받을 수 있다. 5. 3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 했습니다. 매도, 임대 등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까지는 맞아요. 근데 의뢰인에게 계약이 체결된 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한다 하면 X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 중개수수료는 봐요.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받죠. 그런데 실비는 계약 체결하고는 관계없어요. 권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되겠죠? 확인하는 비용이 어떤 거 있죠? 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떼본 서류예요. 이거는 계약 체결과는 무관해요. 그리고 하나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된 때 청구한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틀린 거 3번. 4번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6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이제 마지막 실비 5번 하나 더 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이 사람이죠. 자,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 보면 개공사 이름으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여기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 밑에 6번 해놓고 하나 더 적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거. 자, 지금 틀린 것은 3번으로 돌았어요. 그럼 6번도 맞겠죠? 6번 해놓고 보수의 지급 시기는 이렇게 따라 적습니다. 지급 시기는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금 완결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급하는 시기는 대금 완결시. 대금이 완결된 때가 언제죠? 잔금 지불 시 지급한다고. 잔금 때. 그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그렇게 해놨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대금 완결 시. 그런데 약정이 없으면 대금 완결 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1. 계약금 줄 때 준다. 2. 중도금 줄 때 준다. 3번 잔금 주면서 준다. 4번 이사 끝내고 준다. 5번 모욕하고 청소하고 와서 준다. 여러분은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그래 잔금 지급할 때만 지급해도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대체적으로 잔금 지불시 주죠. 어떤 사람은 잔금 지급할 때 안 주는 사람 있어요. 등기 다 끝나고 청소하고 아파트 관리 다 해놓고 목욕하고 와서 지급하는 놈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지급 시기는 언제다? 잔금 지급 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49번부터가 협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잘랐습니다. 협회 문제도 무조건 출제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1시 20분입니다. 여기까지 오전 수업하고 1시간 동안 2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